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지금 8일째 윤석열 파면 촉구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중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장관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한 국가 지정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우리 측에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입니까? 1월 15일에 지정을 했고 4월 15일 날 이상이 다른 진전이 없으면 4월 15일 날 발효가 돼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최초에 지정됐던 원인, 그 원인을 우리가 해소해야 해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양국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정이 해제되는 건 아니죠. 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는 민간국가 지정이 에너지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보안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니요,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와 그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왔을 뿐입니다.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빼돌려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걸려서 체포됐다. 그리고 외국 정부와 통신했다. 이런 내용의 미 에너지 자료에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 언론에도 다 알려졌는데 외교부가 말하는 보안 사건이 이 사건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말대로 단순한 보안 사건이고 그게 이 사건이라면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한 국가를 그것도 동맹국을 민간국가로 통보도 없이 지정해 버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 절차가 없다는 거 아까 모두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일개 직원이 민간 자료를 빼돌려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에 확인도 하지 않고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면 이건 우리가 오히려 항의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장관님, 통상 민감 국가로 지정될 때는 어떤 사유로 지정이 됩니까? 거기 미국 관계 규정에 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유의 그 분류,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 관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국가 지정되는 하는 사유는 국가안보, 경제안보, 위협, 핵비 확산,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의 사유로 지정이 됩니다. 지역 장관님은- 안정은 이미 지금 없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국가안보, 경제안보 위협, 핵비사 지금 제가 말씀하신 핵비 확산,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중에서 한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어디에 해당할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저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대한민국이 테러 지원국입니까? 아니죠. 네. 그럼 유추를 해봅시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 직원이 민간 자료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고 그래서 잘렸다는 건데 이 보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 정도의 보안 사건이라면 미국도 소통 창구를 통해서 산자부와 가계부에 알리고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동맹국인 우리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민간 국가 중에 협정을 맺은 동맹국은 우리나라뿐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아니, 그 민간 국가에 지금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했을 뿐이죠. 어떤 나라가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는 지금 추측이 대비이기 가능하잖아요. 때문에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은 23년도 자료만 하더라도 동맹을 맺고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동맹을 맺고 그것조차 미 에너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23년도 정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리스트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맹국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유치라고 한 정보가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고 또 이건 수출 금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민간국가 지정 사유 중 핵 비확산 문제에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테러 국가, 위험 국가는 아닐까요?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해온 행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PT 한번 떼어주십시오.
윤석열과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계속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 1월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2023년 4월에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발언도 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일 때 김용현은 독자 핵무장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민간 국가 지정이 되었다니 이게 단순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다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이 진짜 뭘 하려고 했었나? 미국에서 그래서 정보를 빼돌리려고 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른 척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국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국회에서는 윤석열이 핵무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무장 했나 안 했냐 공개적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만약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장 문제 관련해서. 다 두루 유념하면서 정책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